솔수학 위례한비과 원장 박철입니다. 오늘은 겨울 특강 종일반에 대해서 한번 어머니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일반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금년에 개설된 종일반은 예비 고1반과 예비 고2반이 있고요. 우리 방학 일정 때문에 예비 고1반은 1월 13일부터, 예비 고2반은 1월 6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방학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이루어지는 시간은 9시 30분, 오전이겠죠? 9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판서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예비 고1반은 우리 박은하 선생님이, 그리고 예비 고2반은 제가 직접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12시 20분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주니까요. 중간에 살짝 PC방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좀 자다가 늦게 온 친구도 있어서, 자, 근처에서 밥만 먹고 올 수 있는 시간 정도로 측정을 했고요. 혹시 우리 아이는 점심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어머니들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13시부터 17시, 오후 5시까지, 이때까지는 테스트 및 오답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완료를 하고 집에 가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조교 선생님이 따로 이 시간대에는 조교 선생님이 계셔서요, 당연히 요 숙제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가능한 이러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하고 숙제까지 모두 다 완료하고 가는 프로그램이 될 테고요. 기본적으로는 요 시간까지도 다 완료를 못했으면 안 되겠지만 남아서 완료를 모두 하고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나 저녁 시간대에 다른 학원이 있어서 혹시나 완료를 미처 못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저희가 주로 카톡이나 문자로 숙제 검사를 다시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꼭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중에 못한 게 있다, 주중에 그래도 못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말에 가능하면 토요일에 검사를 해서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런 수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업하면 뭐가 좋고, 이러한 수업은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지, 마음 같아서는 모든 학생이 다 들으면 좋겠지만, 항상 수업이라는 거는 그 수업에 맞는 적정 학생들이 있겠죠. 어떤 컨디션이 있겠죠.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으냐? 자, 기본적으로는 선행을 아직 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 고1 학생들은 아직 공수원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수원을 한번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혹은 너무 기본적인 교재로 아주 기초로만 배워서 제대로 연습이 안 됐다 하는 학생들이 주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충분히 다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수학에만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나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학에 선행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 수학부터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학생들, 예비 고1 학생들은요, 겨울방학에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한 그러한 목표를 갖기보다는 예비 고1 학생들은 물론 제가 수학 선생님이고 저희가 수학 학원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학을 다져서 1학년 1학기 중간부터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만 자신있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학을 많이 집중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여태까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학생들한테는 많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제가 봤을 때 대상이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이런 학생들이 위주냐? 그렇지는 않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말을 해줄 텐데요. 일단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예비고일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하겠냐? 그럼 저희 예를 들게요. 저희 지금 중3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은 진도 많이 나간 학생들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수1이나 수2를 정규반에 한다. 그러면 저는 항상 꼭 공수1을 심화로 추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수1, 수2까지도 제대로 학습하고 있고 그 학습에 대한 성취가 충분한 학생들은 이거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공수1을 한 7번 들었어요. 네, 공수를 7번 들었대. 그런데 레벨 테스트를 보면 뭐 30점입니다. 30점. 저희 학원의 레벨 테스트가 특별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했지만 그 공부에 대한 성취가 좋지 않은 거죠. 반복을 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안 좋을까? 이게 왜 안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어떻게 나가느냐? 공수 1을 먼저 나가고요. 공수1, 공수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공수1을 먼저 집중해서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에 공수2를 나가는데 공수2를 나갈 때 바로 다시 공수1을 문제풀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때 했던 교재보다 더 어려운 교재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학생들이 공수1을 할 때의 성취에 대비해서 이 문제집은 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블로그나 뭐 당근이나 여러 가지 저희 게시판에 보시면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교재를 보시면 개념원리 플러스 RPM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개념원리 RPM, 개념원리와 RPM 이렇게 두 권을 소화를 하는데요. 이 교재가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쉽지만 그럼 과연 이 내용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유형 정리와 계산이 정말 정확하게 다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다 될 수 있는 학생들은 배운 내용에 대한 그만큼의 소화력을 가진 학생들은 꼭 이 과정을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내 아이를 봤더니 어떤 교재를 하든지 간에 수업을 들으면 이해는 했다라고 하는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떠한 공부법을 갖고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뭐 짧게 나누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는 자, 예비 고의는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나갑니다. 수원 과정을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수투 과정을 나가면서 수원의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역시 플러스 알파로 선정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 수원은요,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지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는 삼각함수, 그 다음에는 수열로 이루어져 있죠. 어떻다는 걸까요?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나가다 보면 지수로그하고 삼각함수하고 끝날 때쯤 되면 지수로그 까먹고, 수열 들어갈 쯤 되면 삼각함수 까먹고, 수투 그냥 하고 나면 수열 까먹고, 남는 게 없네요. 당장 2학년 1학기 때는 수원을 시험을 보면 돼요. 그래서 수투를 하면서도 수원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수원 과정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행을 했지만 선생님 저 수원 선행했는데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천진한 얼굴로 미소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실제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제 과정의 난이도에 비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실제 난이도보다 어렵게 여기고 기억을 잘 못하는 이러한 과정이 수원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수투는 뭐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하기는 좋아요. 하지만 거꾸로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끝에 가서도 어려운 이런 과목이 되겠죠. 자, 수투는 조금 후순위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중간고사 때 또 더 얘기를 하고요. 궁금하신 어머니는 언제든지 저희 학원으로 상담 전화를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러한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어머니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종일반 수업은 단지 시간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우리 어머니들 학생들이 방학 때 아침에 집에서 뒹구는 모습들을 보기 싫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일반 말고도 뭐 자기 주도 클리닉이라 그래서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자, 이것도 매일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거는 재원생들을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라고 했지만 아침에 집에서 뒹굴지 말고 나와서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와 같은 루틴을 유지하자 이런 의미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재원생들한테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더 받지 않고요. 무료라고 해서 대충 하는 거 아니고요. 조교 선생님이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에 1일 테스트를 통해서 자, 내가 지난 과정이나 아니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연습 및 성취도를 높이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자기주도 클리닉이니까요. 1일 테스트의 시간은 최소한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답 정리까지 해도 1시간 미만으로 할 거고요. 나머지 시간은 자습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수학에 관련해서는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질문도 가능하고요. 다른 과목인 경우에는 그냥 자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조교해주는 선생님들이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나 서울대나 혹은 흔히 말하는 스카 이런 좋은 대학 출신 선생님들이고 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대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다른 과목도 슬쩍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보장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일단 비워두고요. 수학 관련해서는 질문이 가능한 이러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좀 방학 동안에 너무 아침에 집에서 뒹구는 게 싫다 라고 하시면 이쪽을 보시는 게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물론 제가 크게 돈을 버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 반이 단지 우리의 보모 역할, 타가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반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클리닉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종일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시간이 다가 아니에요. 자, 일단 특히 예비고일 어머니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학습 습관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몸매를 가꾸려면 어떻게든지 알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면 되죠. 자, 항상 기본적인 원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잘 지키기 힘들어요. 그럼 공부하는 방법도 그쵸? 다 알잖아요. 그쵸? 우리 교과서 충실하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그쵸? 사실 그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있는 게 학교인데 학교에서의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원리들을 잘 지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자, 이 종일반에서 키워주려고 하는 학습 습관은 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더 많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읽기 전에 복습.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이제 선생님은 그럼 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맨날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그냥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친구들 와서 공부한 척하네 막 이러면서 장난칩니다. 그래서 사실 원만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썼던 방법은 화장실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리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데 어떤 안 떠오르는 내용이 있을 때는 책을 슬쩍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복습하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못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학생들이 월금에 수업을 해요. 월금에 수학 수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월요일날 수학 다 끝나고 집에 가면 책가방 던지죠. 그쵸? 그리고 언제? 목요일 밤에 와서 이제 숙제를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배운 내용 잘 기억 안 나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복습을 하는 친구들만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친구죠. 그렇죠? 생각이 안 나니까 전부 다 별표 해서 금요일날 가져옵니다. 어떻게든 해서 숙제는 어떻게든 해와서 검사를 받아야 혼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숙제를 합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건가요? 그쵸? 우리가 뭐 에빙하우스의 뭐 망각 곡선 이런 얘기 뭐 이 전문적인 얘기까지 안 하더라도요. 사실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배운 내용에 대한 기억은 그날 많이 잊어버려서 원만하게 계속 잊어버려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여기서 다시 해서 곡선을 다시 올려서 기억을 올리느냐 아니면 계속 잊혀져 가다가 여기서 다시 공부를 하느냐. 그럼 여기서 다시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다시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만 지나도 한 30% 정도 내외를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30%도요. 아주 중요한 엑기스가 30%를 알차게 기억하면 좋은데요. 그렇죠? 학생들이 잘 기억하는 건 어제 수업하다가 학생들 졸지 말라고 제가 했던 농담, 그렇죠? 아니면 친구들끼리 했던 잡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기억, 이런 것들로 더 많이 채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는 공부해요. 그쵸? 이게 돌려보면 화목에는 뭐 영어를 하고 있고, 뭐 수요일에는 혹은 다른 요일에는 다른 과학이나 국어를 하고 있겠죠. 그쵸? 열심히는 하는데 모든 과목이 이런 식으로 배운 거 까먹고 다시 기억 떠올려서 억지로 계속 이러한 반복으로 이루어지니까 효율이 없이, 성취가 없이 자꾸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습관이 잘 든 학생들은, 그쵸? 흔히 말하는 내 친구 아들, 그쵸?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아이들은 맨날 노는 것 같은지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뭐를 복습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럼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확실하게 다 챙긴 상태에서 새로 수업을 배우면 수학은 새로운 내용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을 잘 채워가고 온 애들은 새로 배운 내용을 다시 흡수하는 방법이 쉬운데요. 그렇죠? 이전에 배운 내용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아이들은 새로운 걸 뭘 오늘 배웠는데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으니까, 그쵸? 할 게 너무 많고 이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쵸? 누구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밖에 못하다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 제대로 공부했을 때의 맛을 못 본 겁니다. 그럼 어디서? 자, 우리 종일반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맛을 보셔야 돼요. 자, 저희 구성 아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9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수업한 내용. 자, 이거를 일단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자, 여기는 지난 시간 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는 숙제를 바로 함으로써 이 내용에 대한 복습을 그날 바로 합니다. 그럼 이 효과는 언제 나올까요? 이 효과는 오늘 하루가 채워져서 완료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확실하게 복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학생들한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 확실한 공부 효과를 갖고 옵니다. 확실한 공부 효과를. 그래서 두 번째 학습 습관이 바로 뭐냐면요. 지금 말씀을 막 드린 완료하는 습관입니다. 이전에 배운 내용들을 확실하게 복습하고 와서 다음 수업을 듣느냐. 자, 내가 모르는 숙제나 테스트를 통해서 이 문제는 틀렸어, 못 풀었어. 못 푼 내용들을 확실하게 완료를 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언제? 아직 내가 충분한 성취를 만들지 못해서 틀리는 게 좀 많아. 이런 학생들이 특히 우왕좌왕하기가 쉬워요. 그거를 집요하게 완료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완료가 됐더니 다음 수업을 듣는데 훨씬 수월하더라. 다음 수업을 이해하는데 훨씬 좋더라. 그랬더니 점점 테스트 점수도 올리고 점점 모르는 내용이 줄어드니까 점점 공부하는 시간도 덜 필요해지더라.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공부에 필요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 오후 5시까지 수업인데요. 다 못 끝내고 어떤 학생들은 막 9시, 10시까지 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독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수업을요. 자, 처음부터 말할 걸 그랬네요. 제가 대치동에서만 10년 정도를 이 수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거의 초창기부터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있었던 대형학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거의 모든 학원에서 다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워낙 인기가 좋아서 뭐 100명, 처음에는 100명까지도 막 수업을 하고요. 4, 50명. 근데 학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분산이 되더라고요. 자, 효과 분명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완료하는 습관인데요. 특히 완료하는 습관 중에서 첫 번째가 방금 기억. 말씀드린 게 뭐냐면 테스트와 숙제에 대한 오답 정리입니다. 자, 이유는 오답 노트예요. 자,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제가 한 말이지만 어떤 의미로 차이를 주느냐. 자, 오답 정리는 자,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숙제 문제 풀었는데 틀렸어. 테스트 틀렸어. 그럼 그날 이 틀린 문제들을 완벽하게 다 복습을 하고 가는 거죠. 옳은 풀이, 그렇죠? 예, 정확한 풀이를 확실하게 다 확인하고 가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선생님들이 문제풀이 쭉 해주고 그걸 일반적으로 들어. 그럼 내가 이 문제는 안 것 같지만 확실하게 알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다 풀어보고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다 질문을 하고 갈 거고요. 두 번째 오답 노트는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읽기 전에 복습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오답 노트는 집에 가서 풀이를 보지 말고 스스로 다시 노트에다 정리하면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요 과정을 반드시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반복적인 복습이 수학 실력을 올려주는 아주 단순한 길입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답 노트 중요하다, 오답 정리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이 두 개를 한 번에 해서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틀린 문제 질문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 듣고 풀었더니 풀려. 됐다. 끝. 이러면 이건 누가 푼 거예요? 그 풀어준 선생님이 푼 거죠. 학생은 그냥 따라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듣는데요. 자, 지금 뭐 인터넷 찾아보면 레시피 많잖아요. 자, 내가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레시피를 봤어. 그래서 레시피에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계량해서 모든 재료를 하나씩 넣었어. 그럼 요리가 됐어요. 맛있네. 그럼 제가 요리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이 요리를 좀 한다. 이거는 레시피 펼쳐놓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재료를 이렇게 놓고 오늘 뭐 해 먹을까? 한번 해 먹어볼까? 이러고서 제가 스스로 그 요리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오늘은 간장이 없네. 그럼 뭘로 가능하지? 소금으로 할까? 아닌데 여기 소금보다는 액젓도 좋겠다. 뭐 아니면 뭐 있을까요? 요새 뭐 이것저것 많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내가 응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근데 그 다음에 내 스스로 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이거는 나 그 요리 좀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레시피 보고 그대로 때려넣는 건 누구나 하죠. 사실 그건 라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명 듣고 바로 풀어가지고 푸는 건 내가 푸는 게 아니다. 항상 스스로 다시 풀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무리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횟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횟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매일 수업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는 저희는
뭐 딴 것도 좀 해야 되고 쉬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답 정리만 딱 일주일 동안의 오답만 딱 해오는 형태로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뭐 최근에 뭐 저도 그런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다. 예,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보다 횟수가 중요하다. 횟수가 중요하다. 그렇죠? 내가 오늘 공부해야지라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나 이번 주 공부할 거 다 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쉬는 것보다 그 10시간이 안 되더라도 매일 1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반복하는 습관이 사실 학생들한테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던 설교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매일 공부를 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을 하는 이러한 공부의 효과를 학생들이 한번 체감하고 느껴보면 아마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가 그 효과를 느껴봐야지만 자,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게 되죠, 사실. 그렇죠? 운동의 효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좋아지고 근육이 생기고 체형이 잡히는 걸 거울로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먹을 때도 좀 아깝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운동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더 조심하게 되고 꾸준히 운동하게 되는 것처럼 공부의 효과를 보고 어떤 한 번의 시험에서 자신감을 가져야지만 학생들이 그 뒤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 월급만이다. 네, 이 수업을 끝나고 나면 그쵸? 집에 가면 책가방 던져놓지 않고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합니다. 복습,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시간 많이 한다 좋은 게 아니고요. 자, 한 20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혹시나 나한테 좀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 다시 한 번만 체크하고 풀어보고 저 문제를 딱 보고 요거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쫙 떠올라? 오케이, 통과. 배운 내용? 생각이 안 나네? 그럼 다시 책을 펴고 그 내용을 내가 필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수업이 종일반이고요. 자, 저는 이 종일반의 효과를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요. 자, 물론 이렇게 수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비용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좀 시간적인 부담 혹은 다른 과목을 조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결국은 매달 학원비는 나가고 매달 여러 과목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어떤 확실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어. 그런데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시간 낭비, 돈 낭비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청에서 윈터 같은 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윈터도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기가 정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있는 애들이 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잡아놓고 독서실에 들어가 있다가 수업 듣고 또 독서실 갔다가 수업 듣고 평소 하던 거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학교 대신 간 거죠. 그냥 학교 대신 간 거죠. 그럼 만약 우리 학생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잘했어. 그러면 보내도 잘할 겁니다. 보내도 잘할 거고요. 그렇게 학습 습관이 잘 잡혀있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이 수업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그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학습 습관이다. 자, 그런 친구들 많이 보죠. 우리 애가 뭐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쵸? 그게 이제 초, 중 때까지의 핑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나 종일반 수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같이 있는 저희 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 밑에 보시면 뭐 저희 학원 연락처랑 그 다음에 뭐 상담 시간 이런 것들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뭐 종일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차례차례 저희가 이제 뭐 내신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이 개강이 될 때마다 뭐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혹시나 뭐 댓글로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또 제가 자세하게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뭐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혹은 학원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솔수학의 원장, 솔수학 위례 한빛과 원장 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